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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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 오늘 12월 21일 첫 노래로 볼빨간 사춘기의 좋다고 말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창가에 기대 앉은 내게 인사를 Hi. 역시 난 받아주지를 않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12월 21일 첫 노래로 볼빨간 사춘기의 좋다고 말해 듣고 왔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 날씨가 봄 날씨예요. 날씨가 되게 봄 날씨 같이 좀 푸근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뭔가 그동안 그 위에 뭐 패딩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점퍼 같은 거를 입고 다녔다가 낮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입어도 돼요. 네, 그냥 긴팔 하나만 입고 돌아다녀도 상관없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야,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해요. 이렇게 좀 왜 그 겨울은 사실 추워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훅 괜찮아지면은 괜히 진짜 그딱 지구가 멸망할 때가 됐나 막 이렇게 막 이런 생각 들어서 약간 좀 따뜻해서 좋긴 한데 뭐 약간 좀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지금 밖에 비가 오진 않는데 하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밖에 비가 지금 내리려고 막 하고 있어요. 이따가 한 저녁쯤부터 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약속 있으신 분들은 꼭 우산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한 곡만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시간이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노래 한번 듣고 오늘 1부 문화의 날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cm의 내 눈에만 보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갑자기 소리가 안 나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볼빨간 사춘기가 아니라 10cm의 내 눈에만 보여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을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문화의 날에서는 사실 요즘 집집마다 거의 대부분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거의 스마트폰보다도 더 빨리 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게 이제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에도 어떤 그 치명적인 어떤 세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러스라는 건데 오늘 일부 문화의 날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어떤 일종이에요. 그 사용자 몰래 스스로 복제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 파일 같은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악성 프로그램을 말하는데 바이러스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는 그 생물학적인 그냥 보통의 바이러스 있잖아요. 네, 그냥 뭐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그냥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숙주에 기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복제해서 병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말보다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간혹 컴퓨터 바이러스를 악성 코드, 트로이 목마, 웜 같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악성 프로그램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 복제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컴퓨터 악성 프로그램 중에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팍 나와가지고 뭘 이렇게 감염시킨 뭐 이렇게 안 좋아지게 하는 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 트로이 목마를 찾아서 그냥 없애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컴퓨터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에도 이게 감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검사해야 합니다. 네, 이게 조금 달라요. 네. 과거에는 사람들이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이름 때문에 생물학적인 바이러스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디스크를 물로 씻는다든지 아니면은 컴퓨터에 가까이 하면은 안 된다. 이게 컴퓨터 바이러스가 옮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방충제 같은 거 이제 F킬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컴퓨터에다 뿌리는 우지 못할 일도 벌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좀 많이 보급됐고 어느 정도 이제 컴퓨터를 아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컴퓨터 바이러스와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좀 많이 줄었죠. 네. 컴퓨터 바이러스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컴퓨터 바이러스 분석가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제작자들에 의해서 프로그램 발전 단계에 따른 구분이고, 두 번째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대상에 따른 구분이거든요. 발전 단계에 따른 구분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각 세대별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각 세대별로 이제 바이러스별 약간 좀 그 특징이 있어요. 제 1세대가 원시형 바이러스라는 건데, 실력이 뛰어나지 않은 아마추어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굉장히 좀 단순한 그 컴퓨터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코드의 변형이나 아니면 변화 없이 고정된 크기를 가지고 주로 기억 장소에 상주해가지고 부트 영역이다 이런 파일을 감염시키는 굉장히 좀 단순한 바이러스고, 2세대 바이러스가 이제 암호화 바이러스라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실력 갖춘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건데, 백신 프로그램이 진단할 수 없도록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일부나 전체를 암호화시켜서 그 컴퓨터에다가 저장시키는 그런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암호화 방식이 일정했기 때문에 암호 해독 방식도 일정해요. 다만 이때부터 백신 프로그램의 암호 해독 방식을 포함해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제작이 다소 어려워졌는데, 폭포 바이러스라 아니면 느림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 제3세대 바이러스가 은폐형 바이러스인데, 스스로 은폐하고 사용자나 백신 프로그램을 속이기 위해서 다양한 좀 기법을 사용하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이 3세대 프로그램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원래 실행 파일에 기생하는 형태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실제 파일의 크기가 증가해서 감염 여부 진단 의식이 좀 쉽거든요. 이를 마치 파일 크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은폐해서 사용자나 백신 프로그램이 감염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 프로그램이 감염된 부분을 진단하려고 하면은 감염되기 이전의 상태를 이제 보여줘가지고 감염 여부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약간 좀 숨어서 이제 감염시키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게. 네. 그리고 제 4세대 그 바이러스가 갑옷형 바이러스인데, 어떠한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진단할 수 없도록 하기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암호를 만들어 놓고 은폐 기법까지 적용한 그런 바이러스예요. 사실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전은 백신 프로그램의 진단을 어렵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갑옷형 바이러스는 백신 프로그래머가 컴퓨터 바이러스를 분석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렵게 함으로써 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갑옷형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다형성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뭐 자체 변형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뭐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어려운 그 만들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려운 그런 좀 최상의 실력을 가진 전문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단체가 이 갑옷형 바이러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대부분의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진단이나 치료가 가능합니다. 요즘에 좀 많이 좀 발달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치료가 가능해요. 찾기도 힘들고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5세대 마지막 5세대 바이러스가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거거든요. 매크로 바이러스는 엑셀이나 워드처럼 매크로 명령을 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에 감염되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뜻하는데, 엑셀이나 워드처럼
워드처럼 매크로 명령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에 감염되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전문 수준의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제작하거나 배포하기는 어렵지만 매크로 바이러스는 누구라도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나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난 이후에 매크로 바이러스 개발 툴 같은 그런 정보가 좀 쉽게 퍼져가지고 악용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1995년 10월경에 처음 발견됐는데 우리나라에는 1996년 6월에 통신망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매크로 바이러스 중 하나인 와즈는 주로 워드 문서 파일에 감염돼가지고 새로 작성되는 모든 문서 파일을 감염시켜요. 와즈에 감염되면은 문서 내의 단어가 서로 엇갈린다든지 아니면 와주라는 단어가 제멋대로 삽입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네, 약간 좀 바이러스 치고는 좀 귀여운 바이러스죠.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감염 대상에 대한 그 감염 대상에 따른 구분으로 따진 바이러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허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rough the endless daydream, I saw you on the way back. There I walk with you in my arms. 노래 듣고 왔습니다. 허쉬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제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 감염 대상에 따른 구분인데 첫 번째가 부트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의 전원을 이제 처음 키면은 디스크의 가장 처음 부분인 부트 섹터에 위치하는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실행되게 되는데 여기에 이 바이러스가 자리 잡고 컴퓨터 부팅에 영향을 주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플로피 디스켓의 경우는 그 도스 부트 섹터 그리고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는 주 부트 섹터에 감염되게 되는데 브레인 바이러스 또는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라는 게 여기에 속합니다. 부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부트가 이제 되지 않거나 디스크를 인식 못하는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부팅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시스템의 속도가 굉장히 좀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뭐 용량이 갑자기 뭐 감소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이 파일 바이러스거든요. 일반 프로그램의 파일에 감염되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말해요. 그냥 거의 전체 바이러스의 90% 이상의 파일 바이러스라고 보면 됩니다. 감염되는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제 COM 파일, 아니면 EXE 파일 같은 그런 실행 파일이나 오버레이 파일 뭐 하여튼 주변 기기에 어떤 구동되는 프로그램 같은 뭐 여러 가지 좀 그 굉장히 좀 많아요. 네. 기생형 바이러스 중에 그 파일 바이러스 중에 기생형 바이러스가 있는데 원래의 프로그램을 파괴하지 않고 그 프로그램의 앞이나 뒤에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기생형 바이러스거든요. 네, 약간 좀 그 원래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때문에 감염 여부가 눈치채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게. 네, 그 다음이 겹쳐쓰기형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원래 프로그램이 있는 곳에 바이러스가 겹쳐져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더 씌워서 바이러스가 다시 먹어버리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파일을 똑같은 거를 계속 만들어내는 뭐 그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그 뭐 다른 바이러스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좀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되게 많아요. 네. 지금까지 발견된 컴퓨터 바이러스의 사례를 좀 몇 개 알려드리면은 사실 컴퓨터 바이러스의 정확한 역사나 통계를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다만 1972년 공상과학 소설을 지은 데이비드 제롤드의 다른 컴퓨터에 계속 전화해서 자신을 복제한 뒤에 감염된 컴퓨터의 운영체제에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가진 바이러스를 한 과학자가 제작하고 배포한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쯤부터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인터넷의 전신인 아르파넷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아르파넷에서 그 아르파넷을 그 이제 텐넷이라는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아, DCPDP-10이라는 컴퓨터를 감염해가지고 막 이상한 문구 같은 걸 띄우는 그런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그 바이러스 중에 최초의 바이러스가 아마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네. 어, 그리고 이 바이러스 이후에 좀 가장 유명한 바이러스가 브레인 바이러스거든요. 이 바이러스는 최초의 IBM PC 바이러스로 파키스탄의 한 형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발됐어요. 디스켓을 통해서 복사하고 배포되었는데 당시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었던 그 도스 컴퓨터 있죠? 그 옛날 컴퓨터, 완전 옛날 컴퓨터 그 도스 치잖아요. 그 도스 운영 체제에 실행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됐었는데 그 우리나라 최초의 백신 프로그램인 V1이 제작된 것도 바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안철수 아저씨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리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대표적인 바이러스들이 그 좀 많은데 막 아까 그 말씀드렸던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어떤 방어 체제를 만드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백신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만드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보호를 어떻게 받으려고 좀 돈도 많이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컴퓨터 보급률이 세계 1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바이러스 그 백신 프로그램은 공짜로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여 가지고 사실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바이러스 진짜 그 심하게 당하면은 그 컴퓨터가 아예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정보들 있죠. 뭐 내 계좌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까지 싹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자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그 안타까운 실정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한 번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모두 좀 백신 프로그램 잘 돌려가지고 그나마 좀 좀 특이한 바이러스는 좀 안 걸리게 좀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오늘은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소리를 찾아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의 네타 인생부터 저희 야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네타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자는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암상가 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순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20세기 테너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가져왔습니다.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그 처음에는 이제 축구도 잘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뭔가 어떤 그 선생님을 하려고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기로에 쓰게 되잖아요. 선생님과 이제 음악가로서의 그 길이 이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의 어떤 응원이나 격려 속에 파바로티는 이제 음악 쪽으로 드디어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파바로티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끝났어요. 파바로티는 생계를 위해서 초등학교 보조 교사 일도 하고 보험 영업에도 합니다. 파바로티 생각해보세요. 파바로티가 이제 보험사라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영업을 하면은 이렇게 저기 조금
그렇죠. 네. 하지만 보험을 권유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성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음악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음악의 길에 들어선 파바로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참 좋아요. 대중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실력자이자 좋은 음악 선생님인 아리고 폴라, 에토레 캄포갈리나니와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은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물론 이런 스승들과의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파바로티의 성공 비결은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항상 믿고 항상 밝게 생활하는 어떤 낙천적인 성격과 꾸준하게 이제 노력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거 이외에도 이런 어떤 좋은 위대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1955년 6월 30일 19살의 파바로티는 폴라 앞에서 오페라 서부의 아가씨 중에 자유의 몸이 되어 떠나갔다고를 부르게 돼요. 폴라는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폴라는 훌륭한 제자를 거장으로 만들 수 있는 스승이었습니다. 폴라는 훗날 파바로티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 난 파바로티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가 오늘날과 같은 굉장히 훌륭한 테너 가수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가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일에 대해서 남달리 노력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었다 라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1995년 12월 폴라의 음악 경력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파바로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완벽한 발성을 하려면 아직도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바로 문제가 생기겠죠. 처음 2년 동안 선생님의 레슨은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파사지오가 좀처럼 잘 되지 않아서 선생님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낼 수 있을 거야. 교양인인 나도 했으니 아직 짐승인 너는 당연히 해낼 수 있지. 저는 폴라 선생님께 배우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한 말은 언제나 옳았죠. 노래를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모음 창법을 공부했습니다. 지겨웠지만 역시나 선생님의 방법이 맞았습니다라고 어떤 이 폴라에 대한 스승에 대한 이 파바로티의 어떤 진심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강했던 겁니다. 네. 그 폴라가 완벽한 발성을 가능하게 한 스승이었다면 캄포갈리아니는 오페라의 좀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스승이었거든요. 캄포갈리아니는 작품의 정신세계에 대한 암시와 가수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곡 해석에 관한 세련된 조언을 해줬어요. 가령 그대의 찬손에 대해 캄포갈리아니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감동에 젖어야만 해. 마치 로돌프가 처음으로 미미의 손을 잡았을 때처럼 그 밖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돼. 그러면 목소리가 너에게 가장 옳은 방법으로 응답해 줄 거야. 폴라에게 2년 반 동안 그리고 캄포갈리아니에게 4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20대 중반의 파바로티에게 직업적인 성악가가 되는 것은 좀 막막한 일이었어요. 사실 2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사실 그 또래는 이제 슬슬 어떤 직장을 이제 잡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파바로티는 뭔가 딱 그 성악가라고 정확하게 좀 내밀기는 명함을 내밀기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마 초조했겠지만 파바로티는 결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한번 파바로티의 노래 한번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냐?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리고 축배 노래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그리고 축배의 노래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노래들은 어느 정도 좀 그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노래들이죠. 저번에
언제죠? 몇 년 전에 이제 루치아노 파바로티랑 뭐 그 도밍고 뭐 이런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공연했을 때도 이거를 불렀었어요. 네.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에 힘입어서 탄탄한 실력을 쌓은 파바로티는 몇 번의 뼈아픈 실패를 딛고 1961년 이탈리아의 레조 에밀리아에서 열린 아킬레 페리 국제 콩쿠르에서 수상하면서 오페라 출연 계약을 하게 됩니다. 4월 29일 레조 에밀리아 극장에서 라 보엠을 공연하면서 파바로티의 음악 인생은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거든요. 30살까지 음악가 성악가로서 자리를 잡으리란 계획은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이루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파바로티가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악가의 길과 어떤 그 선생님의 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버지는 음악가의 길은 너무 힘들다. 내가 해봐서 알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좀 안정적인 뭐 선생님이나 이런 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엄마는 이제 아니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격려해주는 그러면서 파바로티가 만약에 내가 30살까지 성악가로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은 과감하게 이 성악가의 길을 다 포기하고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30이 되기 직전에 이게 쫙 돼가지고 다행히 좀 그 뭔가 좀 그 계획 같은 걸 가까스로 이뤘어요. 타고난 목소리를 생각하면 다소 늦은 나이에 데뷔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데뷔하기까지 굉장히 조금 그 순탄치 못한 길이었지만 데뷔한 이후는 파바로티의 길은 대체로 탄탄대로였어요. 갑자기 기침 나가지고 레조 에밀리아에서 공연한 파바로티는 그 라보엠 이후에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라보엠의 어떻게 보면 정석 같은 느낌이 됩니다. 네, 로도프 역할을 맡은 파바로티의 기량은 갈수록 완벽해져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페르니, 로란도 파네라리, 니콜라이 끼아우드로프와 함께 녹음한 라보엠은 최고의 명반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 성악이나 뭐 이런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라보엠을 굉장히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라보엠 공연이나 이런 걸 했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루시아노 파바로티가 연기했던 그것보다는 조금은 다른 느낌이라서 좀 그렇죠. 예.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네. 어쨌거나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처음으로 이제 계약을 맺으면서 했었던 이 라보엠은 최고의 명반으로 꼽혀가지고 아직까지도 많은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돌아가신 지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최고의 명반으로 좀 꼽히면서 굉장히 좀 돈 좀 있는 양반들은 요거 좀 갖고 막 이렇게 좀 경매에 내놓기도 하고 되게 비싼 값에 네 되게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 나의 태양 그리고 그대의 찬손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진짜 그 라보엠이 진짜 최고의 명반인 게 그 어떤 가수나 이런 뭐 배우라든지 어떤 영화나 어떤 배역 아니면은 어떤 노래 이게 딱 하나가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면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파바로티 역시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노래를 하면은 이 라보엠의 어떤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네.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뒤에도 조금 많이 있어서 다음 주 마지막 시간, 네, 다음 주 마지막 소리를 찾아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소리를 찾아서 루치아노 파바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지금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좀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옷을 조금 얇게 입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낮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냥 긴팔 정도만 그냥 입고 뭐 좀 얇게 입고 다니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아침이라든지 좀 저녁쯤부터는 날씨가 또 추워지니까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괜히 또 낮에 되게 따뜻하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까지 긴팔만 입고 그냥 돌아다니시면은 이제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건강이 무엇보다 최고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윤수연의 천태만상 들려드리면서 저는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